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을 하나 꼽으라면 브랜드 컨셉을 정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감성적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사업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또 명확한 컨셉을 가진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 안에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니까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 브랜드 컨셉을 정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브랜드 컨셉이 아니라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 컨셉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으면서도 소비자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브랜드 안에 진짜 스토리가 담겨 있고 고객들이 들었을 때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마치 친한 친구나 동료들이 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친숙하고 공감하는 스토리를 담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와 컨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의 팬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요. 또 대표자 본인이 진정성이 담긴 내 브랜드의 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이 담겨있는 브랜드 런칭 스토리여야만 고객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더욱 깊게 우리 제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신규 브랜드가 런칭을 목표로 하는 와디즈를 보시면 펀딩 페이지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커 소개 부분인데요. 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이 브랜드 제품이 왜 시장에 나왔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설득되기 위해서 메이커 소개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브랜드 컨셉이라는 건 거창하고 막 쉽게 그려지지 않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팬이 되어줄 소비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의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또 팬들이 공감하면서 충분히 자유롭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럴듯한 슬로건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모델을 내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브랜드의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지금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주입식 컨셉을 받아들이는데 식상함과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리 자연주의나 비건, 친환경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증도 받고 그럴듯한 이미지와 비주얼을 가지고 스토리를 짠다고 해도 거기에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없다면, 여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건 정말 공감 가는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아주 흔하디 흔한 브랜드 중에 하나로 보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의 스토리가 담긴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본인인 나의 고민이 뭔지 파악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탈모나 피부 트러블 고민, 주름이나 입냄새, 땀냄새 등과 같은 본인의 고민에서 브랜드와 제품 개발이 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설령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이 먼저 나왔다면 그 제품의 효능이나 특성에 맞는 캐릭터를 대표자나 그게 아니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변 지인의 스토리 등을 담아서 브랜드에 표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예전부터 입냄새나 땀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면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브랜드를 런칭했고, 그 고민을 케어하기 위한 시도들이나 여러 방법들이 브랜드 컨셉에 그대로 녹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고민을 가진 소비자들로부터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에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아주 정밀한 타겟으로 팬을 늘려나간다면 그때부터는 팬이 된 소비자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영업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소비자들의 진정성이 있는 리뷰들이 자연스럽게 영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브랜드 인지도와 파이는 커져나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아마 유튜버 김계란님이나 마왕님 같은 분들이 헬스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무조건 초대박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헬스나 운동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분들의 구독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개발자 본인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인 내가 만약 개발 스토리와 연관되는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고민을 만들어서라도 나에게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나 자신도 공감이 된 상태에서 명확한 브랜드 컨셉을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메시지와
컨텐츠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인 친환경 비건 컨셉으로 브랜드 런칭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나 친환경 패키지 그리고 자연적인 성분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본인이 우리 브랜드가 왜 친환경 비건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와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프리다이빙이나 수영을 좋아한다면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야외에서 선크림, 로션 등을 많이 바르는데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자연을 해치는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무해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선케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는 것을 강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마 수영이나 프리다이빙을 좋아하는 소비자분들 그리고 강사분들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할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드닝을 좋아한다면 브랜드 패키지를 가드닝에 활용할 수 있는 화분이나 용품 등으로 만든다거나 100%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들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로 강조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내가 왜 가드닝을 좋아하게 되었고 왜 가드닝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들어간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감정이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꼭 브랜드 컨셉을 먼저 정하고 제품을 기획할 필요도 없고요. 제품 기획을 먼저 고민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고 나도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정해주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컨셉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것이 꼭 서로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메시지에 99% 공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는 나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한 아이템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경쟁력 있는 브랜드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